요렇게 진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지금 안에 7대1이나 6대1이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고 SBS 보도처럼 5대3의 데드락 상태가 실제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봤을 때 첫 번째 5대3의 데드락 상태가 실제로 돼 있는데 문영배의 결정은 야 이거는 도저히 기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군가 마은혁을 임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영배와 이미선의 뭐 임기를 연장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6명이서 6대3, 9명에서 6대3으로 결정을 하자. 요 시나리오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다 이제 붕괴가 된다면 5대3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4월 18일이 되고 이 두 사람이 나가고 6명이 있고 한덕수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있다가 한덕수가 이제 2명을 더 임명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마은혁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또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역으로 돼서 6대3, 역 6대3 그러니까 기각이 6명이 되는 그러면 윤석열이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 후에 그 최악의 상황 그 다음에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이 계속 가는 거죠. 문영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5대3의 상황을. 그래서 그냥 쓰시오. 나는 공표하겠소. 당신들 선배들도 몇 명 있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고 5대3 그냥 갑시다. 그래.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공지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5대3으로 돼서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복귀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속담에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데드락 상황에서 한덕수가 남은 2년을 한다.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덕수 체제 하에서 윤석열은 가만히 있을 거냐. 6명인데 현재 재판관이 6명이고 나갔고 임기 연장도 안 되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윤석열은 당연히 복귀를 꿈꾸지.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올 가을이나 올 겨울쯤에 내가 복귀할 수 있도록 니들이 만들어봐. 에? 라고 할 거고 그러면 헌재가 기각을 아까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몇 개월 후에 윤석열이 복귀야. 그러니까 이 5대3의 상황이라는 거는 끔찍한 거예요. 5대3의 상황이라는 거는 정말 끔찍한 게 윤석열이 즉각 복귀하는 거냐 아니면 몇 개월 후에 복귀하는 거냐지 한덕수가 2년을 끈다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돌아오는 게 전제예요.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그렇지. 그거는 감춰두고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한덕수로 그냥 한덕수는 계엄은 안 할 거 아니야. 너희들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드락 상황에서 우리가 한 2년 대충 하다가 이재명이 그때까지도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근데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그때 대선을 치르면 그때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베벨스적 전략을 하는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이 바보야? 5대3으로 해서 흐지부지 됐는데 한덕수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뒤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어? 이제까지 이런 짓을 다 했는데 절대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재명 당대표가 네. 최상목하고 그 한덕수에 대해서는 중대 헌법 위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박찬대가 내일이 최종 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두 사람 탄핵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헌재가 뭘 해야 되냐면 가처분에 대한 지위, 임시지위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쪽은 나가는 건데 그럼 헌재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재판관들의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7대1인지 6대2인지 5대3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5대3이 명확하다라고 알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그러니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강요를 해야 되고 문영배 소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직권으로. 저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결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고난쟁의하고 가처분은 좀 다를걸요. 헌재는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서 고난쟁의에 관해서는 지난번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서 바로 임명한다. 누가? 헌재가? 임시주의를 헌법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논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난쟁의 심판 소송하고 가처분하고는 다르더만요. 권한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가처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법적인 가부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 지금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소수 논리든 무슨 논리든 간에 어떤 법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 이러면서 슬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유,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이야기 한다니까. 장입을 했잖아요. 임기 안 채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리고 우리가 뭐 대통령들 복귀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결정과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내치는 한덕수 총리한테 맡기고 외치는 어쩔 수 없는 거 하고 임기 단축 개헌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그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그런 평화적인 정상적인 상황 만들 테니까 너무 우리 복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이런 얘기도 슬슬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이 있는데 헌재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판판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고 본인이 그 법적 책임 다 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지시 안 했다며. 네, 하여튼 분위기가 상당히 여유로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지금 형사재판에 이미 들어갔어요.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이야. 근데 헌법에서 내란죄, 외환, 요거는 소추할 수밖에 없어. 소추가 했잖아. 기소했잖아. 네. 근데 한덕수 2년이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는 윤석열이 돌아온 몇 개월이야. 형사재판 개판됩니다. 공소 기각돼요. 못하죠. 형사재판 개판돼요. 그렇죠.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이자들이. 맞아요. 그러고 예. 그것도 면접을 받으려고 그러죠. 속마음은 형사재판까지, 김건희까지, 주가 조작까지 모든 걸 안전하게 다. 한판 해결할 수 있죠. 예. 윤석열이 노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뭔 개헌을 해. 또 직위원이 다 자락을 깔아놨잖아요. 예. 그 공수처 수사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소 기각시키면 그 재판은 진행이 안 되는 거, 형사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108명만 딸딸이 뭉쳐놓게 되면 거부권 판판이 행사해서 특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얼마나 또 강압적으로 소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 장악하려고 온갖 법기술을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상황 자체는 사실상 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니까 그냥 뻔뻔한 것 같기 정말 많이 뻔뻔하고 그다음 맷집도 좀 있는 것 같고 황당한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